옛날 옛적 간날가 적은 어린이 도서연구회 안산지회의 회원들이 책을 읽어드리며 이야기문화 되살리기 운동에 힘을 보태봅니다. 남녀노소 오순도순 잠자리에 들기 전 이야기로 신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 옛적 간날가 적 황선희 유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목소리는 되게 밝아 보이시는데 오늘 좀 피곤한 것 같으신데? 졸립네요 이제. 그렇죠. 저도 사실은 졸립답니다. 네, 잠을 못 주무셨어요? 네, 요즘 강의 계획안을 쓰느라고 한참 이렇게 바쁠 시기네요. 네, 새 학기 들어가는 거. 네, 강사 서류 제출해야 될 곳이 많아서 네. 그런 업무 처리를 하느라고 아주 바쁩니다. 저도 강의안 짜야 되는 게 있는데 아직 못했어요. 아하, 부지런히 하셔야 될 텐데. 오늘은 네네. 트레킹을 3시간 남짓 하고 왔는데 네. 엄청 오래 걸으셨네요. 3시간. 와. 네. 끝날 즈음에 비가 살짝 오긴 했는데 네. 그래도 너무 좋더라고요. 걸으시니까. 네. 저는 한동안 저희 동네에 황토길이 있어서 매일 걷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저희 동네는 11월 말까지만 하고 12월 달부터는 지금까지 이렇게 폐장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네,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안 연대요. 이제 3월부터 다시 개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걷기하고는 지금 담 쌓고 살고 있는데 부럽네요. 지금 맨발 걷기를 매일 하고 있다가 네, 잠깐 쉬었어요. 네. 좀 그러다 이사 모처럼 후로 바쁘기도 했었고 좀 컨디션도 안 좋고 해서 잠깐 쉬었다가 걷기를 오랜만에 했더니 그래요. 네. 좋더라고요. 네, 피곤해 보이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건강상에는 되게 좋은 걸로. 네. 그럼 오늘도 네, 음악 들으시고 네.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네. 아마도 2015년 영상일 수가 있어요. 오래된 음악 방송 실황 창작 동요제의 영상으로 오늘 음악을 준비해 봤거든요. 네잎클로바 들으셨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제목은 새 날품파리꾼입니다. 날품파리꾼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같이 돌아다니며 같은 마을에서 일을 하기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해도
주인들이 품삯을 주지 않자 그들은 먹고 살아갈 것이 없는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우린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됐어. 다시 길을 떠나자. 그리고 만약 우리가 새로 도착하는 마을에서도 일거리를 찾지 못하면 서로 헤어지는 거야. 하지만 헤어지기 전에 우리가 있는 곳을 계속 알릴 수 있도록 여관 주인에게 말을 해두자. 그러면 우리들이 서로 그 여관 주인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그들 중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자 나머지 두 사람도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가는 도중에 그들은 비싼 옷을 차려입은 신사를 만났습니다. 그 신사는 그들에게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들은 날품파리꾼들인데 일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태껏 같이 지내왔지만 일거리가 없어 헤어지려고 해요.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너희들은 많은 돈과 일을 얻게 될 거야. 그리고 신사로 대접받으면서 마차를 타고 다닐 수도 있지. 그야말로 귀가 솔깃해지는 제의였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구세주를 위태롭게 하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어요. 그들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위험할 것 없어. 너희들의 영혼을 요구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 신사가 대꾸했습니다. 그런데 날품파리꾼 한 사람이 그 신사의 발을 쳐다보았더니 한쪽 발은 말의 말굽이고 한쪽 발은 사람의 발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자 그는 그 신사와 어떤 일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사의 모습을 한 악마가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나는 너희들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어떤 사람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이미 반은 나의 것이고 그 사람의 일생은 거의 끝나가고 있어. 그제서야 그들은 안심이 되어 그 악마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악마는 그들이 각각 해야 할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첫 번째 날품파리꾼은 무슨 질문에나 우리 세 사람 모두요 라고 대답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날품파리꾼은 돈 때문이지요 라는 말을, 세 번째 날품파리꾼은 괜찮아요 라는 말을 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들은 한 번씩만 대답을 해야 되며 이 대답 외에는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악마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그들의 몫인 돈이 즉시 사라져버리고 그 지시를 따르기만 하면 그들의 주머니는 돈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악마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에게 돈을 듬뿍 주면서 다음 마을에 있는 이러이러한 여관에 묵으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그 여관에 들어서자 여관 주인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뭘 드시겠습니까? 첫 번째 날품파리꾼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세 사람 모두요. 예, 그러실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관 주인이 말을 받았습니다. 돈 때문이지요. 두 번째 날품파리꾼이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주인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번에는 세 번째 날품파리꾼이 말했습니다. 당연히 괜찮지요. 또 여관 주인이 말을 받았습니다. 그들 세 날품파리꾼들은 맛있는 음식과 마실 것을 대접받았는데 시중 드는 것도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자 여관 주인이 그들 중 한 사람에게 계산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 세 사람 모두요. 첫 번째 날품파리꾼이 말했습니다. 돈 때문이지요. 두 번째 날품파리꾼도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세 번째 날품파리꾼이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당신 세 사람 모두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돈이 없는 분들께는 시중을 들 수가 없습니다. 여관 주인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날품파리꾼들은 계산서에 적힌 금액보다 3배나 더 많은 돈을 치러야 했습니다. 여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한마디씩 했습니다. 저 녀석들 미쳤나 봐. 확실히 그런가 봐요. 그들은 머리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여관 주인이 머리를 갸웃거렸습니다. 새 날품파리꾼은 얼마 동안 그 여관에 머물렀는데 그들은 우리 세 사람 모두요. 돈 때문이죠. 괜찮아요. 라는 말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여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지켜보아 알고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상인 한 사람이 그 여관에 묵게 되었습니다. 그 상인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관 주인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장, 내 돈을 좀 보관해 주시오. 저 미친 날품파리꾼들이 이곳에 있는 한 그들이 내 돈을 훔칠지도 모르잖소? 여관 주인은 돈가방을 받아 들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그 가방 안에 금덩이가 들어있어서 무거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관 주인은 새 날품파리꾼에게는 아래층에 있는 방을 내주고 상인은 위층에 있는 특실을 쓰도록 했습니다. 여관 주인은 한밤중에 손님들이 모두 잠든 틈을 타서 그의 아내와 함께 위층으로 올라가 도끼로 상인을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커다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상인이 피에 흠뻑 젖어 죽은 채로 침대에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손님들이 한 곳에 모이자 여관 주인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미친 새 날품파리꾼들이 이런 짓을 저질렀어요. 손님들은 여관 주인의 말이 옳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날품파리꾼들이 아니고는 그런 짓을 저지를 사람이 없어. 여관 주인은 날품파리꾼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그 상인을 죽였지? 우리 세 사람 모두요. 첫 번째 날품파리꾼이 말했습니다. 돈 때문이지요. 두 번째 날품파리꾼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세 번째 날품파리꾼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들으셨죠? 그들이 스스로 자백을 했습니다. 여관 주인이 말했습니다. 날품파리꾼들은 감옥으로 끌려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깨닫자 그들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악마가 와서 말했습니다. 하루만 더 견뎌서 너희들의 행운을 잃지 말도록 해라. 너희들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할 테니까.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재판소로 끌려갔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살인자들이냐? 우리 세 사람 모두요. 왜 그를 죽였지? 돈 때문이지요. 나쁜 놈들 같으니 너희들은 그런 죄를 저지르고도 두렵지 않느냐? 괜찮아요. 마침내 판사가 말했습니다. 이놈들이 자백을 하면서도 전혀 뉘우치지를 않는구나. 그들을 끌고 나가 당장 처형하도록 해라. 그래서 그들은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여관 주인도 끼어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인의 조수들이 날품파리꾼들을 묶어서 교수대 위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사형 집행인이 시퍼런 칼을 들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4마리의 젓갈색 말이 이끄는 마차가 나타났습니다. 그 마차가 너무 빨리 달리는 바람에 길바닥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누군가가 마차 창문 밖으로 하얀 천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인이 고함쳤습니다. 특사가 오고 있다! 특사요! 특사요! 마차에서도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려하고 귀족적인 차림을 한 악마가 마차에서 나오더니 말했습니다.
너희들 세 사람은 죄가 없다. 너희들은 이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도 좋다. 그러자 가장 나이가 많은 날품파리꾼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상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살인자는 여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관 주인을 가리켰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확인하고 싶다면 그의 지하실로 가보십시오. 거기서 다른 시체들이 매달려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도 그가 죽였지요. 그래서 판사는 사형 집행인의 조수들을 지하실로 보냈습니다. 과연 지하실에는 날품파리꾼들이 이야기한 대로 시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사실을 판사에게 보고하자 판사는 사형 집행인에게 교수대에서 그 여관 주인의 머리를 잘라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고 나자 악마가 새 날품파리꾼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바라던 영혼을 갖게 되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모두 자유다. 그리고 너희들은 남은 일생을 즐길 만큼 많은 돈을 얻을 것이다. 네, 참 고운 모습으로 노래 불러주고 인사도 어쩜 저렇게. 마음을 열어 하늘을 보라. 노래 하늘나라 동화 들으셨습니다. 이야기에서 날품파리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날품파리를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검색해봤거든요. 네네. 네, 이게 이 사람들의 신분이 낮은 거죠. 예. 나타내는 그런 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날품파리라고 하는 것은
날로 그 품값을 받고 일하는 그런 거를 얘기한다 그래요. 하루 그러니까 일용직이네, 일용직. 그렇지, 그렇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일용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루하루 벌어서 노동을 해서 그날 뭐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저는 결말이 굉장히 섬뜩했었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페이지 수를 딱 보고 네. 이 정도면 좀 약간 긴 감은 있지만 네.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하고 그냥 페이지 수만 보고 골랐어요, 이야기를. 네. 그리고 읽었는데 찜찜해요. 뭐가 찜찜해요? 아니, 네. 얘네들이 네. 굳건하게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고 네. 얼마나 그 입이 근질거렸을 거예요. 네. 약속한 말 그 한마디만 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약속도 지키고 끝까지 그렇게 누명을 쓰는데도 그래도 우직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또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평생 쓸 돈을 얻게 되는 그런 네.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 네. 근데 그 우직스러움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판? 네. 그런 부분에서 이게 왜 좀 찜찜한 기분이 들지? 우리 영혼 파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원한다고 하니까 오케이 한 거는 괜찮은 건가? 그렇죠. 뭔가 이 이야기가 주는 그런 교훈이랄까? 아니면 어떤 이미지? 아니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참 그러네요. 네, 저는 섬뜩함을 느꼈어요. 나의 영혼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팔아서 나의 미래가 안정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되게 이 새 날품파리들의 어떤 우직함이라든가 충직함 이런 것들은 깊이 살만하나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고 얻은 대가가 그런 게 아닐까. 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우리의 영혼과 구세주를 위태롭게 하지만 않는다면 이라는 조건을 붙였거든요. 네. 좀 난해하네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라고 번뜩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상하죠. 근데 네. 나쁜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죽은 건데 왜 이런 기분이 이렇게 좀 기분 좋은 행복한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해피엔딩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네, 그러네요. 네. 그러면 기분 전환을 위해서 이제 제가 옛 이야기 한 편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주도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로고송 들으시고 이어가죠. 그럴까요? 네.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네. 제주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주도가 지금과 같은 이런 섬으로 남게 된 그리고 섬 모양이 생겨나게 된 유래 이런 거하고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설문대 할망이에요. 옛날 제주도에는 설문대 할망이라는 할머니가 살았대요. 설문대 할머니는 몸집이 무지하게 커서 할머니가 한라산 꼭대기에 앉아서 두 다리를 벌리면 오른쪽 발은 남쪽 바다 밑바닥에 닿고 왼쪽 발은 북쪽 바다 밑바닥에 닿았다네요. 설문대 할망이 제주도에서 맨 처음 한 일은 앉을 자리를 만드는 일이었대요. 어디에 만들었을까요? 네, 한라산 꼭대기에 만들었다네요. 한라산 꼭대기가 너무 뾰족해서 앉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한라산 꼭대기에 돌들을 주워서
바다에 던졌는데 그 돌들이 쌓여서 지금의 섬이 되었고요. 흙을 파서 여기저기 쌓았더니 크고 작은 산들이 만들어졌대요. 한라산 꼭대기는 설문대 할망이 돌과 흙을 파내서 오목하게 파였는데 그 자리가 백록담이 되었답니다. 앉을 자리를 마련한 할망은 백록담에 앉아서 바다에 두 발을 담그고 놀았는데 할망이 물장구를 치면 바다에 큰 파도가 일었대요. 또 설문대 할망은 한라산에 사는 토끼랑 노루랑 사슴과도 재미있게 놀았답니다. 바다 위를 나는 새들과 철 따라 피어나는 꽃들과도 친하게 지냈지요. 그런데 설문대 할망은 더 넓은 육지로 나가고 싶었답니다. 육지에 가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말이지요. 그때 할망과 친하게 지내던 갈매기가 제주도와 육지를 잇는 다리를 만들면 어떻겠냐고 이런 제안을 했네요. 할머니는 좋아했어요. 다리 만드는 일 정도는 설문대 할망에게는 아주 쉬운 일이었거든요. 그렇지만 막상 육지에 나갈 일을 생각하니 입을 옷이 걱정됐대요. 할머니가 입는 치마 저고리를 만들려면 명주 100필이 필요했거든요. 고민하던 할망은 제주도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요. 섬과 육지를 잇는 다리를 만들어 줄 테니까 명주 100필을 만들어 달라고 했지요. 제주 사람들은 좋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백길이 위험해서 육지에 나갔는데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제주도 사람들은 그래서 너무나 기뻤지요. 하지만 명주 100필을 만드는 일이 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1년 동안 명주 100필을 짜기 위해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배틀을 돌렸답니다. 마침내 할망과 약속했던 1년이 지나 마을 사람들은 명주를 한 곳에 모아놓고 세어보았어요. 그런데 이를 어째요? 명주가 딱 한 필 부족한 거예요. 여러 번 세어봐도 99필밖에 안 되는 거지요. 사람들은 많이 부족한 게 아니고 딱 한 필 모자라는 거니까 다리를 놓아달라고 부탁했대요. 하지만 설문대 할망은 한 필이 모자라건 99필이 모자라건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약속이란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을 사랑하고 꼭 믿었던 할망은 마을 사람들이 약속을 지켜주지 않아서 실망했고 다리를 놓아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주는 섬으로 남았다네요. 그 후에 설문대 할망은 한라산에서 다시는 나오지 않고 산신령이 되어서 꽃과 나무와 짐승들과 한라산을 오르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있대요. 단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빼고요. 한라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일이 없나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산을 오른다네요. 설문대 할망에게 야단 맞을까 봐서요. 뛰어 뛰어 바람 분다 연을 날려보자 뛰어 뛰어 잘도 난다 저 하늘 높이 난다 무지개 옷을 입고 저 하늘을
이야기 마무리를 못 들었어. 잠깐 어떻게 됐었다고요? 설문대 할망은 네. 한라산의 산신령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제주도 마을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거기에 실망을 해가지고 한라산으로 들어가서 다시는 나오지 않았답니다. 아, 제가 신화에서 읽었던 설문대 할망은 물장오리에 갇혀서 죽은 걸로. 그래서 이게 뭐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근데 거기서는 이렇게 죽거나 사라진 게 아니라 산신령이 됐다라고 네, 되어 그렇죠. 있는 이야기네요. 네네네. 아, 아마 마고 할머니도 이렇게 큰 재앙이 올 것을 예언하고 이렇게 가만히 활동을 멈췄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상황으로 머물지 않나요? 제가 읽었던 거는 그런 것 같은데. 네, 네. 이야기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음. 마무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이게 제가 읽었던 음. 그 신화에서 읽었던 네. 내용이랑 약간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잠깐 놓친 거예요. 그래서 네. 노래 제목도 지금 얘기도 안 해주고 그랬어요. 마무리를 여쭤봤네요. 아, 네네. 아, 지금 방금 들으신 곡은 네. 연날리기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 딱 하면 좋겠네요. 연날리기. 연날리기가 참 설 전후로 해서 이렇게 대보름까지 네. 하는 겨울철 놀이 중에 하나잖아요. 아, 지금도 그 수원 화성이나 이런 데 가면 네. 그 연을 전문적으로 날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네. 그 연도 엄청나게 커요. 연 종류도 많잖아요. 네네. 한번 가서 이제 구경 삼아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직접 만들었었는데 옛날에 밥을 붙여가면서. 그렇죠? 그렇죠. 주로 어떤 연 만들으셨어요? 가오리연이요. 가오리연. 그렇죠. 꼬리 달린. 저는 꼬리연이라고 말하려고 그랬었는데 가오리연. 그 연의 본체는 그렇게 마른 목골로 가오리를 닮았고 거기에 길게 꼬리를 붙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꼬리연이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패연 네. 주로 만들었었죠. 네. 맞아요. 네. 연에도 그 종류도 많고 연도 공부해야 되겠더라고요. 되게 예, 관련된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연도 공부를 해야지만 되더라고요. 우리의 네. 전통놀이인데 네. 그런 것도 아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좀 우리들의 전래놀이나 전통놀이들이 좀 이렇게 잊혀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도 하죠. 네. 네. 그런 관광지에나 가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어렸을 때 그 명절 때 했던 것 중에 지불놀이를 좋아했는데 네. 저도요. 근데 그게 막 불나고 진짜로 그쵸. 불낸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고 그렇죠. 예전에는 많이 그런 일들이 있었죠. 아무튼 좀 옛날 이야기를 옛날 놀이들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저희 옛날 옛적 갓날가적은 그런 어린이들의 문화 아니면 이야기 이런 것들을 되살리는 그런 일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죠. 네. 네. 저희가 이 일을 하는 이유이죠. 네. 존재의 이유. 그렇죠. 네. 그 아까 그 할망 우리가 할망이 친근하네요 느낌이. 네. 근데 거신이죠. 거신? 거인. 거대한 그렇죠. 거인 신이죠. 네네. 그때 그 이야기를 읽고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을 때 한 선생님께서 네. 그 태초에 그때는 그 여자 여신 가부장 시대가 되기 전 여자가 네네네. 그거 모계 사회. 그거였다고. 네. 그래서 또 이제 그런 시대가 오면 또 그 신화들은 또 더 살아나고 뭐
그러지 않나? 막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섬나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섬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바다에 나가서 그 남자들이 뱃일을 하다가 많이 죽었다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남은 가족들을 살리는데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여성들의 어떤 힘, 파워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그 세기 때문에 그런 여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져 온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네. 또 지리산에도 지리산 여신도 이제 남신이 아니라 여신인 경우가 있고요. 네. 지역별로 그 남녀의 역할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그 전해져 내려오는 신화가 좀 다른 모습을 띠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 지금 삼달리라는 드라마가 제주도 드라마가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저도 네.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삼촌이라고 불러요. 네. 저희가 흔히 많이 쓰는 단어가 이모인데 네네네. 그것은 삼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주변에 그 이웃들을 부르는 이모나 뭐 그 아저씨를 부르는 이름 같아요. 제가 그냥 제 나름으로 해석해서 들을 때는 그죠. 그게 네. 독특했어요. 네, 그렇죠. 맞아. 아무튼 재미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노래 한 곡 듣고 또 다음 넘어갈까요? 네. 네. 네, 들으신 곡은 이슬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은 어떤 말놀이가 또 준비되어 있을까요? 우리 예고된 거 있었잖아요. 아, 제가 준비했던 네네. 그거요? 네. 그거부터 해볼까요? 네. 저 그 동시집을 읽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따로 적어서 왔습니다. 제가 읽은 동시집은 김혜미 동시집이고요. 아빠를 딱 하루만 이라는 동시집에서 발췌한 거예요. 제목은 새야 새야입니다. 할멈 할미새 아기 때도 할미새 눈물 뚝뚝 울새 웃어도 울새 못 찾겠다 꾀꼬리 꼬리 짧다 꾀꼬리 아장아장 비둘기 닭 되겠다 꼬꼬구구 소쩍어 소쩍새 배불러도 소쩍새 배고픈 두견이 쪽박 바꿔줘 쪽박 바꿔줘 빨간 모자 딱따구리 누구 없어 딱따구리 찌찌 직박구리 내가 간다 직박구리 왜 가니 왜 가리 너만 가니 왜 가니 황새 따라 뱁새
가랑이 길다 뱁새. 무얼 줄까 따오기. 많이 많이 따오기. 남의 집에 뻐꾸기. 몰래 뻐꾸기. 장전했다 물총새. 다 내놔라 물총새. 저새 망설이는 저새. 이렇게요. 어떠세요? 저 네. 울어도 뭐 울새, 웃어도 울새라고 했는데 울새라는 새가 있나 봐요. 네네네네. 음. 이게 할미새도 이렇게 비유를 들은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할멈 할미새인데 아기 때도 할미새래요. 그렇죠? 네. 그러네. 네. 이 아빠를 딱 하루만 일하는 이 동시집이 전체적으로 그 아빠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빠의 부재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슬픈 내용을 담고 있는 시집이거든요. 아. 그런데 이 세야세야 부분에서는 웃음이 빵 터졌지 뭐예요. 네네. 그리고 말놀이로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잽싸게 적어왔습니다. 네, 재밌네요. 네. 그 뭐 밤나무도 네. 낮에 봐도 밤나무잖아요. 그렇죠. 할미새. 아기 때도 할미새. 어른이 되어서도 할미새. 할머니가 돼도 할미새. 그런 거죠. 네, 재밌어요. 네.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네, 천천히 읽어주세요. 네. 새야. 할멈 할미새. 아기 때도 할미새. 눈물 뚝뚝 울새. 웃어도 울새. 못 찾겠다 꾀꼬리. 꼬리 짧다 꾀꼬리. 아장 비둘기. 닭되겠다 꼬꼬구구. 소쩍어 소쩍새. 배불러도 소쩍새. 배고픈 두견이. 쪽박 바꿔줘. 빨간 모자 딱따구리. 누구 없소 딱따구리. 찌찌 직박구리. 내가 간다 직박구리. 외가니 외가리. 너만 가니 외가리. 황새 따라 뱁새. 가랑이 길다 뱁새. 무얼 줄까 따오기. 많이 많이 따오기. 남의 집에 뻐꾸기. 몰래 뻐꾸기. 장전했다 물총새. 다 내놔라 물총새. 저새 망설이는 저새. 이렇게요. 혹시 이 새야 동시에서 네. 등장하는 새가 몇 마리나 되는지 혹시 체크해 보셨나요? 아니요. 망설이는 저새도 재밌네요. 네. 저새는 고개를 저어서 저새인가? 그럴지도요. 네. 지금 제가 체크를 해봤더니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4마리가 등장하는데요. 와. 많죠. 네. 자, 구체적으로는 할미새, 울새, 꾀꼬리, 비둘기, 소쩍새, 두견새, 딱따구리, 직박구리, 외가리, 뱁새, 따오기, 뻐꾸기, 물총새, 저새 이렇게 14마리가 등장했네요. 많이 등장했어요. 네, 이게 우리나라에 그 많이 볼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새들인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이 준비하신 말놀이는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읽어드릴게요. 네. 저 지붕 위에 콩깍지는 깐 콩깍지냐 안 깐 콩깍지냐. 저 건너 말뚝이 소맨 말뚝이냐 말맨 말뚝이냐. 저 건넌 마을 김부자네 시렁이 위에 얹힌 푸른 청청조 좁쌀이 쓸은 푸른 청청좁쌀인가 아니 쓸은 푸른 청청조 좁쌀인가. 예, 그 쓸은 좁쌀이냐 안 쓸은 좁쌀이냐 이 쓸은이라는 표현이 뭔지 궁금해요. 그 빗자루로 썰었다는 그런 의미 아닐까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나다를 이렇게 훑어내는 거를 쓸었다고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럴 수 있겠다. 네, 네, 네. 네. 푸른 청청 조좁쌀. 이거 저기 그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 말놀이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뭐 쇠창창살이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뭐 여기 맨 말뚝은 멜 말뚝인가 말 못 멜 말뚝인가 뭐 이러면서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그 말놀이. 그러니까 간장 예. 공장 공장장. 그렇죠, 그렇죠. 참 재밌어요, 그죠? 네.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낼까 궁금해지기도 해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네. 계속 이어갈까요? 네. 수룩수룩 봄비가 내리는 들에 방글방글 새싹들이 얼굴 내밀고 온 세상의 어린이에 빠지라고 봄바람이 사르르르 뿌리고 가요. 진달래 수줍어 얼굴 붉히고 개나리꽃 노랗게 활짝 웃으면 종달새 벌나비 모두 일어나 노래하며 춤을 추네. 수룩수룩 봄비가 내려온 뒤에 선녀들이 무지개를 타고 내려와 온 세상의 어린이 밝아지라고 일곱 빛깔 웃은 꽃을 뿌리고 가요. 수룩수룩 봄비가 내리는 들에 방글방글 새싹들이 얼굴 내밀고 온 세상의 어린이에 빠지라고 봄바람이 사르르르 뿌리고 가요. 진달래 수줍어 얼굴 붉히고 개나리꽃 노랗게 활짝 웃으면 종달새 벌나비 모두 일어나 노래하며 춤을 추네. 수룩수룩 봄비가 내려온 뒤에 선녀들이 무지개를 타고 내려와 온 세상의 어린이 밝아지라고 일곱 빛깔 웃은 꽃을 뿌리고 가요. 네, 봄비 들으셨습니다. 이 오늘 동요 소리가 좀 네. 약하죠. 예전 방송에서 실제 창작 동요제를 실제 올려놓은 실황을 올려놓은 그런 음반이라 좀 네네. 그런가 보네요. 그래도 저는 이제 화면으로 그 친구들 노래 부르는 친구들의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보이거든요. 네네. 예,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저렇게 맑은 목소리가 나올까 네.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게요. 아마 우리가 지금 들려드리는 말놀이를 열심히 하면 발음도 좋아지고 음정감도 생기고 박자감도 생기고 리듬감도 생기고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네. 자, 선생님 뭐 더 준비되신 말놀이가 있을까요? 오늘은 그 이 깐 콩깍지냐 안 깐 콩깍지냐가 나왔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 저희는 말놀이 집에서 지금 해드린 건데 네. 청취자분들은 한번 검색을 해봐가지고 네. 그 뭐 발음 테스트 검색을 하면 네. 한글 발음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한다거나 하면은 네. 나오는 종류가 많아요. 아, 그래요? 재밌는 발음들이 많아요. 네, 한번 들려주시죠. 일단 하나는 팥죽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네. 앞집 팥죽은 붉은 팥 풋팥죽이고 뒷집 콩죽은 해콩당콩 콩죽. 우리 집 깨죽은 검은 깨 깨죽인데 사람들은 해콩당콩 콩죽 깨죽 죽 먹기를 싫어하더라. 우리 집 옆집 앞집 뒷창살은 흑겹 창살이고 우리 집 뒷집 앞집 옆 창살은 겹 흑창살이다. 너무 어려운데요. 그쵸? 네. 발음하기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따라할 엄두를 못 냈어요. 그러니까요. 좀 어렵죠? 네. 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은 아니고 약간 다른 내용이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따라 하실래요?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해주세요. 앞집 팥죽은 앞집 팥죽은 붉은 팥 풋팥죽이고 붉은 팥 풋팥죽이고 뒷집 콩죽은 뒷집 콩죽은 햇콩단콩 콩죽이고 햇콩단콩 콩죽이고 우리 집 깨죽은 우리 집 깨죽은 검은 깨 깨죽인데 검은 깨 깨죽인데 사람들은 햇콩 단콩 콩죽 깨죽 햇콩 단콩 콩죽 깨죽 죽 먹기를 싫어하더라. 죽 먹기를 싫어하더라. 오, 이거를 사실은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죠. 빨리 해야 되죠. 천천히 하는데도 따라하기 어렵네요. 이 정도 발음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게 많았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뭐 진짜 간장 공장 어쩌고 저쩌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뭐 이런 것도 있죠. 네. 아까 흑겹 창살이고 이것도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흑겹 창살은 뭘까요? 그러게 흑염자? 흑임자? 흑겹이 네. 홑겹이라는 소린 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아닌가 보다. 겹 흑창살. 흑창살. 선생님이 흑겹창살. 일단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읽어주세요. 저 못 따라하겠어요. 방금 그걸로요? 네네네. 앞집 팥죽은 붉은 앞집 팥죽은 붉은 팥죽이고 뒷집 콩죽은 해콩당콩 콩죽이고 우리 집 깨죽은 검은 깨깨죽인데 사람들은 해콩당콩 콩죽 깨죽 죽 먹기를 싫어하더라. 우리 집 옆집 앞집 뒷창살은 흑겹 창살이고 우리 집 뒷집 앞집 옆창살은 겹 흑창살이다. 겹이라고 하는 게 창살에 대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홑겹이고 이렇게 겹겹이고 이런 의미 같으네요. 그러니까요. 네네. 창살에 대한 것. 옆집 앞집 뒷창살, 뒷집 앞집 옆창살. 잘 안 될 것 같아요. 뒷집의 앞집, 옆집의 앞집. 방향이 다르네요. 네. 시간이 또 말놀이를 하다 보니까 금방 또 지나갔네요. 네. 우리 끝곡 들으시고 이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으네요. 그럼 신나게 네. 아기 염소 들으시면서 신나면 안 되는데. 그런가요? 아니 이제 잘 준비할 거예요 아마 이 노래 듣고. 네, 신나게 양치하고. 네, 그럽시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뵐게요. 네.